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암주 히미지며 교메이가 혈기화되어 흑화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아카자와 한편이 되었지만 비살대로부터 아이들을 더 잃게 되어 분노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시노부와 카나이는 그간의 일들을 해명하기 위해 귀살대 본부를 향해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귀살대 본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귀살대원들과 사조 오바나이, 연주 미치리, 하주 무이치로, 명주 지고로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카나이는 우부야시키 당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께 전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바나이는 이미 변절자로 판명된 이상 귀살대 본부로 찾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이미 귀살대 본부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나는 혈기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혈기화되고 인간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혈기들도 있으니 무작정 그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것보다 그런 혈기들과는 공조해서 무장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러자 오바나이는 아직까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 현실은 잔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열이 받아서 정말로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 무장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는 혈기가 있다고 이 멍청이들아 라고 소리쳤지만 귀살대 검사들의 귀에는 살기 위해 발악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카나이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귀살대 주로서 귀살대에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냐고 했고, 지고로는 이전에도 혈기를 놓아주고 가족이 혈기로 변절했다는 이유로 태초의 검사를 귀살대에서 내쫓은 역사가 있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그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죠. 지고로는 귀살대원들에게 허튼 소리 들어주지 말고 어서 저 녀석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고, 귀살대 검사들은 그녀들에게 일제히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이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귀살대 검사들의 칼을 막으면서 피했죠. 마음 시작한 카나이는 차마 자신들의 동료였던 귀살대 검사들을 베어버릴 수가 없었고 막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노부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해도 적이 남아있었기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시노부는 카나이에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하며 사뿐히 나무들 위로 올라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명주 지고로가 번개호흡을 사용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노부를 공격했고 시노부는 허벅지를 베어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카나이는 시노부! 라고 하며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오바나이가 카나이를 공격해 여유가 없는 상태였죠. 그때 귀살대 검사들이 땅에 떨어진 시노부를 향해 덤벼들었고 카나이는 안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철퇴가 날아와 그 귀살대원들을 날려버렸고 시노부가 그쪽을 보니 교메이가 분노한 상태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교메이는 아까 전 타마야와 아카자와 함께 소류도장으로 가던 중 어쩐지 코초 자매를 귀살대 본부로 보낸 게 걱정이 되었고, 그걸 알아챈 타마야는 교메이에게 제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코초 자매에게 혈기의 향이 나는 주머니를 달아왔으니 그 향을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교메이는 보면 볼수록 재능이 출중한 것 같다고 칭찬하자 타마야는 제가 싸움만 빼고는 다 잘한답니다 라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를 도우러 온 교메이, 귀살대원들은 교메이의 엄청난 위압감에 흠칫 놀랐고 모두 교메이를 경계했습니다. 교메이는 역시 인간들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며 철퇴를 붕붕붕 돌렸고, 그 철퇴가 돌아가면서 내뿜는 귀기만으로도 귀살대원들은 몸이 저리저리해졌죠. 지고로는 겁먹지 말고 전부 저 녀석을 공격해 죽여라 라고 외쳤고 수십 명의 귀살대원들이 교메이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철퇴 한 방으로 수십 명씩 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겨우 가까이 온 귀살대원들은 도끼로 갈갈기 베어버렸죠. 그 지고로가 번개의 병력 일섬을 사용해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교메이를 공격했고 교메이는 그 공격을 막긴 했지만 꽤나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지고로는 귀살대 검사 중 가장 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던 베테랑주, 현 시점 최강의 주였죠. 교메이는 바이호흡 시전에 지고로에게 철퇴를 날려봤지만 지고로는 엄청난 스피드로 그 철퇴 공격들을 전부 피했고 번개처럼 교메이 주변에서 알짱거리며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교메이는 저 남자의 공격력 자체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저 빠른 발놀림 때문에 상대하기가 꽤나 귀찮군 이라고 생각했죠. 지고로는 자신의 필살기인 6연속 병렬 일섬을 사용해 교메이의 목을 노렸는데 2연속, 3연속, 4연속 공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5번째 병렬 일섬부터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더니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메이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며 지고로 쪽을 봤는데 지고로의 허벅지는 푸른 독이 퍼져 있었고 그 부분이 썩어가고 있었죠. 그의 시노부가 씩 웃으며 내 허벅지를 배회할 때 나도 당신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독을 넣어놨었지. 나만 당신에게 당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지고로는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가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엄청난 기기와 함께 자신의 눈앞에 교메이가 다가와 철퇴를 휘둘렀죠. 지고로는 칼로 막아보려겠지만 철퇴의 무게에 짓이겨지며 몸이 으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메이의 양쪽으로 무이치로와 미치리가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덤벼들었는데 교메이는 그 순간 땅을 발로 강하게 내리꽂자 날카로운 돌기둥이 솟아올라 그들을 공개했죠. 미치리는 그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생겼고 교메이가 철퇴로 복부를 강하게 쳐서 날려버리자 미치리는 저 머리로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교메이 철퇴에 맞는 순간 몸이 전부 박살이 났겠지만 미치리는 엄청난 근육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갈비뼈만 부러진 상태로 지명상을 입지 않았죠. 무이치로는 자신에게 날아온 돌기둥들을 요리요리 피하며 교메이에게 공격을 해봤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검사라 완력이 부족한 무이치로였기에 교메이의 철벽 방어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메이는 무이치로를 보며 자신의 아이들이 생각이 났고 비슷한 또래 어린 소년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에 적당히 제한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무이치로의 공격에 맞춰 바이오업으로 강력한 힘을 실어 도끼를 휘둘렀고 무이치로의 칼날을 부숴버린 후 무이치로의 목을 맨손으로 졸라 기절시켜버리며 바닥에 널브러뜨렸습니다. 카나에와 한참을 상대하고 있던 오바나이. 카나에는 상위권 실력을 지닌 주였기에 마음먹고 버텨버리면 오바나이가 절대로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 틈에 이미 다른 기살대원들은 전부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죠. 카나에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사륙은 하지 말자고 설득했고 오바나이는 기살대의 패배를 인정하며 칼을 내려놓은 뒤 자신을 죽이라며 자신은 죽더라도 절대 혈기의 편에 서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의 철퇴를 알려 오바나이를 살해했고 카나이가 깜짝 놀라며 굳이 패배를 인정한 이를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교메이는 이 남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반드시 우리에게 뒤통수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인간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굳이 후환을 둘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죠. 그렇게 카나이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우부야시키 당주를 만나겠다며 귀살대 본부가 있던 쪽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길 곳곳에 귀살대원의 시체가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검에 베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부야시키 저택에 들어서자 우부야시키 아이들의 시체와 목이 없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시체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이라고 하며 일단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류도장으로 돌아가게 된 이들 타마요는 다른 상인의 피가 조금만 더 있으면 곧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아카야는 그나마 상대하기 쉽고 이곳에 가까이 있는 상현호에 거처가 있다며 그 장소를 알려줬죠. 시노부는 지구로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서류도장에 남겨두고 카나야와 교메이는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교코가 없었고 엄청나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건물들만 있었죠.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이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에는 교코가 없는 것 같자 그 다음번으로 알려준 상현사 한 탱구가 숨어있다는 곳으로 찾아가보는 교메이와 카나에. 하지만 그곳 역시 아까와 같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한탱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서류도장으로 돌아갔는데 서류도장은 엄청나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황급하게 들어가 보니 아카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겨우겨우 회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시노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카나이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시노부에게 뛰어갔는데 시노부는 이미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울면서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고 지혈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노부는 언니 미안해, 나는 약해서 언니한테 제대로 도움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며 거친 숨을 쉬었고 곧이어 눈을 감게 되었죠. 카나이는 오열하며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었고 교메이는 설마 하고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카야는 상현이 도우마와 어떤 처음 보는 혈기 녀석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처음 보는 혈기 녀석은 만만치 않았고 그 사이에 도우마에게 시노부가 당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지구로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제대로 기량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한 녀석 정도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었지만 도우마까지 앞세 공격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타마요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분노에 가득 차서 내 소중한 동생을 앗아간 그 녀석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아카자에게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교메이 역시 당장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죠. 아카야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며 타마요가 만든 향이 나지 않느냐고 타마요는 자신에게도 그 향을 뿌려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같다고 정말 치밀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당장 그 향을 쫓아 달려나갔고 카나이 역시 교메이를 따라 그곳으로 향했죠. 그곳은 거대한 저택. 카나이는 이곳은 귀살대에 있을 때
예의주시하고 있던 곳으로 만세근학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본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여자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의심을 했는데 역시나 혈기가 있었던 거였네요 라고 했죠. 교메이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신도들이 교메이를 막아섰고 여기 외부인, 특히 다른 종교의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메이는 너네랑 상대할 시간 없다며 괴력으로 그 신도들을 던져버린 후 앞으로 나아가 가장 커다란 방에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메이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닥이 무너지며 거대한 지하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수많은 피냄새와 곳곳에 먹다 남은 여자들의 시체가 있었죠. 도마는 여길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지? 라고 하며 웃었고 옆에서는 오랜만이네 선생, 당신도 역시 혈기가 되었던 거구나 라고 하며 혈기가 된 카이가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메이는 카이가쿠를 보며 네 녀석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간 게 네 녀석 짓이었나? 아이들을 어떻게 했지? 라고 묻자 글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라고 하며 교활한 웃음을 지었고 카이가쿠는 칼을 빼어댄 뒤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검은 번개들이 휘감기기 시작했고 엄청난 기기가 주변을 물들여갔죠. 카나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 중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기기라며 긴장했습니다. 교메이 역시 그런 카이가쿠를 보며 이 녀석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거지? 라고 했죠. 카이가쿠는 난 이 힘을 얻기 위해 지금껏 별의별 수를 썼지. 날 욕하고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오물감을 주던 이 세상에서 정점이 되어 모두를 내 발밑에 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사악하게 웃었고 그렇게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암울한 전개의 연속이다 보니 적이든 아군이든 많은 캐릭들이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나의 착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점에서 시노부의 죽음은 비난적이었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